안녕하십니까, 최바람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누구나 목표를 세우면서 실천하겠다는 다부진 의사를 갖게 되죠. 1965년 1월 새해를 맞이한 박 대통령은 그 해를 일하는 해로 설정하고 정산과 수출에 국민의 노력을 총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을 눈 딱 감고 현재의 1억 불 수준의 수출고를 10억 불 선으로 끌어올려서 30년 또는 100년 뒤떨어진 경제의 후진성을 10년 이내에 메우며 현재의 빈곤을 몰아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한편의 중대한 목표는 한일 회담을 맺어지는 것과 월남 파병의 실현이었습니다. 월남 파병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풀렸습니다. 한일 회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러는 말놈이 있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 카카, 본때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카카에 대한 모독입니다. 엄연히 카카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망언을 한다는 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지. 이번 기회에 아주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합니다. 이봐, 이후락이. 예, 카카. 임자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눈을 크게 떠야 할 때지 이 분노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응?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예.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나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잖아. 쓸데없이 외교 마찰이나 생겨서 한일 협상 일정만 늦춰질 수 있어. 아, 그렇군요. 그런데 카카, 우리가 그자의 망언을 무신경하게 넘기는 건 국가의 체면이... 그게 물론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제7차 한일회담이 열린 1965년 1월 20일자의 우리 외무부 기록에는 이른바 다카스키 망언 문제를 이렇게 적고 있다. 만일 그와 같은 발언을 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한국과 한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으로서 중대 문제로 취급하지 않을 수 없음을 경고하고, 다카스키 주석이 그런 발언을 실제로 하였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회담을 계속할 의의를 발견치 못하겠다는 사실을 밝혔음. 우리 측은 이른바 다카스키 발언이 사실무근이라는 일본 측의 공식 입장을 재확인한 후 우리 입장의 전부와 다카스키 입장의 전부를 신문에 발표하기로 하였음. 한편 이 문제를 두고 김동조 대사 겸 한일회담 우리 측 대표는 신하 외상을 직접 만나서 해결점을 찾고 있었다. 외상께서 방안을 하시면 공식 사과 성명을 발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말입니까? 한국 내의 반일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건 김 대사의 생각입니까? 정부의 훈령입니까? 이런 문제까지 정부의 훈령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나라의 대사였더라도 이 정도 조치는 대사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 문제는 내가 결론 내릴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당사자는 다카스키 대표지만 그의 역시 한일 회담에 있어서는 일본 정부의 대표가 아닙니까? 일본 정부의 대표인 사람이 그런 무리를 일으켰다면 당연히 정부가 나설 일이죠. 어이구, 김 대사님 어서 오십시오. 김동조 대사가 그 무렵 한국 비료공장에 대한 차관 교섭을 위해 동경에 와 있던 삼성물산 이병철 회장을 찾았다. 대일청구권 문제가 순조롭게 가다가 암초에 부딪혔다지요. 생각하기 따라선 암초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다카스키 대표의 실언이 가벼운 건 아니지만 일본 외상 정도 선에서 사과를 해온다면 받아들일 준비는 돼 있으니까요. 이 하루가 모자라는 판에 폭병을 만났군요. 그건 그렇고 대일 청구권 액수 조정은 되고 있습니까? 실은 그 때문입니다. 이 회장님, 지금 대일 청구권은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상업 차관 1억 달러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 무상 3억 달러를 6억 달러로 늘리면 어떨까요? 무상을 늘리는 건 어렵습니다. 상업 차관은 일본이 상품을 팔고 이자까지 맞는 것이니까 교섭하기에 따라선 그건 증액이 가능할 겁니다. 이 회장님, 저는 그동안 우시바 자석 대표에게 부탁을 너무 많이 해서. 결국 저한테 그것만 떠미시려고 만나자고 하셨구만. 이병철은 곧바로 수소문을 해서 김대사, 우시바, 그리고 한국은행 도쿄지점장 김봉은과 함께 복요리로 유명한 후쿠겐이란 음식점에서 만났다. 상업 차관을 증액해달라고요? 우시바 선생, 일본에서는 한국, 인도, 파키스탄 가운데 어느 쪽이 소중합니까? 그야 물론 한국이죠. 그럼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한 일본의 상업차관 공여액이 얼마인지 아시오?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우시바입니다. 어제 이 회장께서 물어오신 인도에 대한 차관 공여액 말입니다. 예. 알아보셨습니까? 5억 5천만 달러더군요. 그거 보십시오. 이렇게 한국에 소홀해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회장은 알고 있었던 겁니까? 우시바 선생, 나 장사꾼입니다. 그러나 이병철 회장이 우시바를 통해 진전시킨 상업차관 증액 문제는 의외로 잘 풀리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이 회장이 다리를 놓은 상업차관의 증액보다는 유상자금 2억 달러에 대한 이자를 낮춰달라고 재교섭을 하면서 성사가 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그 무렵 거론되고 있던 신화회상의 방한 문제는 한일 회담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다. 요즘 말로는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한국과 일본 양국의 한일회담 관계자들은 드라마틱한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열되 다카스키 망원도 정리하면서 한일 간의 기본조약 부분에 합의해서 국교 정상화의 조기 타결을 이루어내는 이벤트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뜻밖의 문제로 국무회의장이 초란해집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특수한 관계였기에 일어난 해프닝이었죠.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교상 관리의 문제고 나아가서는 실리의 문제입니다. 정 총리께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공항에 일본 국기를 개양하고 일본 국가를 연주하는 게 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외교나 실리도 중요하지만 국민 감정도 생각을 해야죠.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거를 일본이 안다면은 비웃음거리밖에 안 돼요. 김영욱 부장, 그럼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성질이 급해서 설득을 못하니까 외무장관께서 말씀 좀 해보쇼. 장관님들, 해방된 지 겨우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 감정,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외교 관료를 무시하면 이건 국가도 아닙니다. 아니 뭐요? 말 다 했어? 지금 뭐가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란 게 김포공항 하늘에 일장기 달고 일본 국가 연주하는 것이오? 아니죠. 우선순위는 외교 문제고 실리입니다. 그래서 일장기도 개항하게 되면 개항을 하고 일본 국가 연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요. 대외적으로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에 국민들이 이래라 저래라 너무 깊이 관여를 해서 일을 못하게 된다면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여론에 정부가 끌려간다는 인상을 남기면 외교에도 지장이 생겨요. 국가도 채통을 지켜야 합니다. 일장기 걸고 기미가요를 연주해야 한다면 해야죠. 명분이 있다면 해야죠. 교수! 명분 좋다. 바로 그겁니다. 정치는 명분이 생명 아닙니까? 이건 명분 있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외무장관으로서 한 가지만 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야당에서 신화외상 방안 반대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허가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안 됩니다. 서울시장으로서 이것만큼 반대하겠소. 찬성이 있으면 반대도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반대자들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걸 전향적으로 보여줄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장관, 이건 정치가 아닌 예전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건국 이래 처음으로 찾아온 일본 요인들 앞에 시위대를 허락한단 말입니까? 절대 허가할 수 없어. (2월 17일) 마침내 신하회상이 공항에 나타났다. 그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성명서를 읽어내려갔다. 이러한 양국은 예로부터 사람의 교류는 물론 문화적이나 경제적으로도 깊은 관련이 있었으나 양국 간 오랜 역사 중에 불행한 시간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로 깊이 반성하는 바입니다. 신하회상의 방안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작은 파문으로 그쳤다. 그만큼 신하회상의 사과 발언은 의미가 컸다.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이원덕 교수의 말. 이 신하회상이 한국을 방문해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최초의 사과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한일 관계사에서 보면은 최초의 일입니다. 80년대 이후에는 일본의 수상이나 일본의 지도자가 간혹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 사죄의 표현을 해왔지만 1965년 당시에는 대단히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인식이 일본에서 미흡했기 때문에 식민 지배 자체에 대해서 사과성 멘트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회상이 서울에서 사과 성명을 발표한 것은 한일회담 타결을 좀 촉진해보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외상님, 공항에서 기미가요 대신 아리랑이 흘러나왔는데 혹 언짢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정부로서는 국민 감정도 중요했겠지요. 대신 좀 전에 워커힐 만찬장에서는 기미가요가 연주됐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가 국민을 상대하는 솜씨가 대단해요. 시위대가 달걀을 던진 건가요? 놀라지 마십시오. 환영의 표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환영을 한단 말입니까? 아마 증오의 표시였다면 총을 쏘았을 겁니다. 좀 지나친 환영을 받는군요. 당시 일본의 신하회상은 박 대통령이 만주 군관학교에서 훈련받고 있던 생도 시절에 만주국의 산업부 국장이었다고 합니다.
한 시대를 만주에서 함께 보낸 박정희와 신하.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